자, 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윤리 역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가불병 입장이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불병 입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갑 한번 보시면 자, 호모사피엔스인지 인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다. 그건 종차별주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싱어입니다. 인간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도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보다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자. 자, 이건 누굽니까?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을. 자, 을은 사실 지금 교과에서는 빠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어떤 입장으로 보시면 되냐면 인간 중심주의인지 뭐 동물 중심주의인지 생명 중심주의인지 생태 중심주의인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을. 인간만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 관심을 초월한 자, 인간의 의무를 초월한 인간 간의 의무를 초월한 인간을 넘어서는 의무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를 자신에게 부과한다. 자연 모든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자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롤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이 사람 모르셔도 돼요. 이 사람 모르셔도 됩니다. 이 지금 교과에서는 빠져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즉 무생물도 포함하는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뭐야? 자연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병. 우리는 인간 이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자,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존재와 관련해서 자기의 의무가 있는데 그들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는 거야. 인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도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자,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지 마라. 왜냐면 우리 인격이 안 좋기 때문에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격이 안 좋기 때문에 동물 함부로 괴롭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누굽니까? 인간 중심주의자인 바로 누구다? 칸트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칸트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싱어, 여기는 롤스턴. 롤스턴인 건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생태 중심주의구나. 자, 여기는 뭐다? 칸트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가봅니다. 자, A.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가불병으로 한번 볼게요. 가불병. 자, 이성은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 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누구의 입장이다? 싱어의 입장이다. 자, 롤스턴은 뭡니까? 생태 중심주의죠.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도 이성이 없어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 뭐 동물 중 일부가 그러겠죠. 도덕적 지위를 갖겠죠. 그렇지만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자니까. 그래서 기억은 간만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을도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 니은. 인간만의 이익관심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 인간을 넘어선 우리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싱어 동물 중심주의. 오케이. 탈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넘어섰어요. 자, 생태 중심주의. 롤스턴의 입장도 당연히 탈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서 칸트는 틀렸다. 그래서 B가 아니라 갑과 을의 역시 공통이 되겠습니다. 알려주시고. 디귿. C.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죠. 누구의 입장이다? 칸트의 입장이다. 싱어는 동물까지,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전체까지. 그래서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고 병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은 맞네요. 리을.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식물은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싱어는 어디까지? 동물까지죠. 그래서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뭐야?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야.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죠. 그러니까 식물은 당연히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선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의 공통이기 때문에 D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답에서는 몇 번이 된다? 답에서는 자,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갑 보면 자, 인종이나 성을 근거로 평등한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종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을 가졌다면 이익 관심을 갖는 존재로 봐야 되고
그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고 봐야 된다. 이 누구의 입장이죠? 싱어의 입장이죠.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의 입장입니다. 자, 을 한번 보시면, 자, 을은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나오면 누굽니까? 테일러죠, 테일러.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자인 테일러입니다. 자기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변화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을 재생산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자, 가봅니다. 1번, 갑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생태계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본다. 자, 이건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이죠. 근데 싱어는 뭐예요?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갑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아니, 너무 쉽네. 이건 그냥 지문만 읽어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을은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의 대상이라고 본다. 테일러는 뭐예요? 생명 중심주의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돼야 돼요.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뭐야? 무생물도 포함하잖아. 그래서 모든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4번, 을은 생명을 인간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본다. 아니, 생명 중심주의잖아.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자기가 자신이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구적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5번, 갑을은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니는 건 무슨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이죠. 근데 싱어나 테일러는 생태 중심주의자는 아니에요. 싱어는 동물까지 고려하자, 테일러는 생명, 식물까지 고려하자 이런 얘기죠.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자,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은 갑. 자, 갑을병 한번 볼게요. 갑. 우리에게 어떤 존재에게 좋은 건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자,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얘기하는 거 누굽니까? 테일러죠, 테일러. 자, 이제 여러분이 딱 키워드들을 보시면 그 사상가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테일러는 무슨 중심주의죠? 생명 중심주의죠. 생명 중심주의. 자, 을.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 삶의 주체 강조하는 건 누굽니까? 레건이죠, 레건. 레건은 누구죠? 동물 중심주의자죠, 동물 중심주의.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삶의 주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기억, 지각, 믿음을 지닌 어떤 존재들. 레건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라고 합니다. 걔네가 도덕적 행위 능력, 선한 행위를 할 능력은 없지만 걔네도 권리를 지닌 존재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병.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된다. 대지와 인간의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대지 자체를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건 누굽니까? 레오폴드의 대지윤리가 되겠죠. 레오폴드. 대지윤리는 뭐죠?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레건과 레오폴드를 비교해보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였죠? 갑은 테일러였고, 을은 레건이었고, 병은 이제 레오폴드였죠. 그래서 셋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개체론적 관점. 개체론적 관점 뭐냐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하나하나가 중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개체론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 중에 생태 중심주의자들, 이런 레오폴드나 네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개체론으로 보셔야 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된다. 테일러, 모든 생명은 하나하나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요. 개체론. 레건,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하나하나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개체론. 근데 레오폴드는 자연 전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오폴드는 전일론적 관점이에요. 자, 레오폴드는 전일론이에요. 전일론. 전체가 하나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개체 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는 갑과 을의 공통이니까 오케이, 갑과 을의 공통. 좋네요. 자, 니은 가봅니다.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레건은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 삶의 주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입니다. 당연히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레오폴드는 자연 전체를 고려합니다. 자연 전체를 고려하니까 그 자연 안에 있는 무생물, 돌멩이나 산, 바다 이런 거 당연히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갑과 병의 공통이라 그랬는데 갑과 을의 공통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C.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는 아니다. 여러분, 도덕적 행위 능력 이건 누구만 가집니까?
도덕적 행위 능력 누구만 가지죠? 인간만 가지죠. 인간만. 도덕적 행위 능력은 인간만 가져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는 아니다. 그렇죠? 테일러는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레건,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삶의 주체냐 아니냐. 역시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레오폴드, 아니 무생물까지 고려하는데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 가지고 당연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 다 동의할 만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어디 들어가셔야 된다? D에 들어가셔야 된다. 자, 리을 D,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셋 다 탈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테일러는 생명, 레건은 동물, 레오폴드는 생태. 셋 다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셋의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기억과 리을이 돼서 2번이 되겠습니다.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갑을병의 입장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갑을병이 과연 누구인가? 자, 갑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물은 움직이는 뭐에 불과하다? 자동기계에 불과하다. 자동기계. 자, 동물기계론. 동물기계론 누가 얘기했다? 동물기계론. 데카르트가 얘기했습니다. 동물기계론, 데카르트. 데카르트 잘 출제는 안 되는데 요때 이제 출제돼가지고 이게 뭐지? 친구들이 좀 약간 당황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딱 뉘앙스가 무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동물은 뭐에 다를 바 없다? 기계에 다를 바 없다. 을,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삶의 주체 얘기하는 건 누굽니까? 삶의 주체 레건이죠. 레건 동물 중심주의.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는 삶의 주체다. 병,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딱 이제 자다가도 나와야죠, 여러분. 테일러죠, 테일러. 테일러는 뭐다? 생명 중심주의죠. 자, 요래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이 이 기억선지에서 엄청 걸렸어요. 자, 여기 또 이제 자 비교해 보면 자, 갑을병 다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갑을병 다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다. 자, 이 말을 보고 친구들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동물을 움직이는 자동기계니까 그냥 단순한 결합체겠지. 거기서 여러분 그대로 낚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문제를 그냥 틀려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야, 동물은 움직이는 뭔데? 자동기계지. 동물은 기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동물은 기계, 여러분 기계에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동물은 기계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아니, 영혼이 없어. 누구의 입장에서? 데카르트 입장에선 영혼이 없어. 그래서 데카르트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만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을병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기계니까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영혼이 없죠. 자동기계는 영혼 없어. 영혼이 없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니은. 자,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수단으로 대해도 돼요. 수단만으로만 대해도 돼.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니까 데카르트는 동의하지 않아요. 수단만으로 대해도 됩니다. 자, 레건의 입장. 레건 동물 중심주의잖아. 그러니까 동물을 수단으로만 대화하지 말자. 오케이.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잖아요. 동물은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을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되겠죠. 이건 그래서 을병의 공통입니다. 근데 을만의 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틀렸다. 디귿. C.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자,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우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본래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얘기야. 다시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인간이 우월하지 않다는 거야, 본래적으로. 그럼 뭐야? 인간이 모든 생명체와 뭐 하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야. 자, 인간은 모든 생명체와 평등하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그 우월한 존재,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는 뭐야? 평등하다는 거야. 인간은 모든 생명체와 평등하다. 자, 그러면 갑.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인간이 우월하지. 그지?
데카르트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레건. 자, 레건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삶의 주체죠. 삶의 주체. 삶의 주체입니다.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 인간이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겠으나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와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본래적으로. 근데 레건 입장에서의 고려 범위는 뭐야? 삶의 주체잖아.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 예를 들면 뭐 달팽이나 새나 이런 존재들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다고 레건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네요. 그런데 테일러 같은 경우는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본래적으로 평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즉 본래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일러의 입장에서만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 데카르트는 누구만? 인간만 갖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레건은 뭐야? 삶의 주체,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만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죠. 근데 테일러는 생명만 가졌으면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X가 되겠네요. 그래서 갑과 을의 공통이니까 이것은 D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불병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쾌고 감수 능력이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파이팅할 수 있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이건 레건의 입장이죠. 레건의 어떤 동물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이 정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왔다. 따라서 생태계 파괴는 현재와 미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금지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서양의 도덕은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생태계 파괴하면 우리 후손에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파괴하지 말자는 거야. 자, 생태계 파괴하지 말자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 인간 후손을 위해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누군지는 여러분 이름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패스모어라는 사람이에요. 패스모어. 근데 여러분 딱 느낌이 어때요? 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연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보호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예요. 후손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 여기 힌트 나왔지? 대제윤리에 이르게 된다. 대제윤리 누가 얘기하는 거야? 레오폴드죠. 뭐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가불병 비교해서 벤 다이어그램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불병 비교해 볼게요. 기억,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충분 조건이란 말은 이것만으로 충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건, 근데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는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어떤 최소한의 지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건에게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들을 고려하기 위한,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죠.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필요 조건. 그렇기 때문에 레건 입장에서 일단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간만의 입장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날려주시고. 니은, B.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아니, 이거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모든 학자가 다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이건 가불병 다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B만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레건 입장에서도 당연히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 주체이다. 레오폴드,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 주체이다. 부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어디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C에 들어가야 된다. 디귿. C. 동물보호는 인간이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자입니다. 당연히 동물 보호해야죠. 레오폴드.
현재와 미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생태계 파괴하지 말자 그러죠. 그럼 동물 보호 당연히 하자고 할 겁니다. 동물 자체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인간을 위해서.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자죠. 자연 전체를 고려해야 되죠. 당연히 동물 보호해야죠. 그러면은 C 좋습니다. 리을 D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선 새로운 도덕 원리가 요청된다. 자, 레거는 동물 중심주의자입니다. 인간을 넘어섰죠. 하지만 패스모어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라서 이건 아니고요.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인간 간의 의무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갑과 병의 공통이라서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 D극과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9월 모평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동양의 자연윤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여러분 인드라망 이런 표현 나오면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인드라망이 이 그물 같은 건데 이 그물에 막 구슬이 달려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어서 하나의 구슬이 빛나면 다른 구슬에도 그 빛이 어떻게 되겠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겠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불교의 연기설, 인연설입니다. 불교예요, 불교. 자, 나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하늘과 땅은 어떤 편애하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모든 것을 그냥 지프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모든 것을 그냥 무심하게 보는 거야. 하늘과 땅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늘은 도덕적, 인격적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무슨 사상? 도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도가의 입장. 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하늘은 도덕적, 인격적 존재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도덕적 본성을 부여했어. 그렇게 보면 유교지만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하늘과 땅은 뭔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을 무심하게 보는 거야. 지프로 만든 개처럼. 도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기억. 가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이 뭡니까? 인과 연입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없어진다.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 연기설이죠. 니은. 나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의의 체계로 파악한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도가는 무의의 체계 좋아요. 그리고 목적도 없어요. 무목적도 있어. 무목적과 무의의 체계.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죠. 그렇다고 도가에서 무질서는 아니에요. 무질서는 아닙니다. 자, 무의는 맞죠. 무의는 맞고요. 무목적은 맞는데 자, 자연의 질서가 무의의 질서고 무목적의 질서는 맞는데 무질서는 아니에요. 질서는 있어. 바로 뭐의 질서가 있어? 무의의 질서가 있어. 무의의 질서가. 인위적인 게 없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질서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토끼가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의 어떤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의 질서입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디귿.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여러분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는 건 동양 사상의 모든 다 공통점입니다. 특히 도가에서는 무의 자연인데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리을.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여러분 불교는 인과 연,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 분리를 얘기할 리가 없겠죠. 특히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얘기하는 사상은 없습니다. 나는 합의를 추구한다. 합의를 추구하는 거는 뭐 유교예요. 천인합일. 이 천인합일인데 천인합일 유교인데 사실 도가에서도 뭐 해석을 해보면은 자연과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무라일체가 돼야 되니까 도가도 뭐 합의를 추구하는 거 뭐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앞에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 요게 틀렸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은 날려주시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사상의 자연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자, 인과 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연설, 연기설. 자, 이거 불교죠, 불교. 모든 건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자, 하늘이 명한 걸 성, 본성이에요, 본성. 하늘이 본성을 명했다는 거야. 하늘이 우리에게 뭘 부여했다? 본성을 부여했다. 그 성을 따르는 것을 인간의 도리다. 도 보고 친구들 또 착각해요. 선생님 도라고 나왔으니까 도가 아닙니까? 도라는 말은 유교, 불교, 도교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핵심 뭐야? 하늘이 명한 걸 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하늘이 우리에게 본성을 부여했다 이 얘기거든요.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이건 천인합일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은 본래 하나다. 이렇게 보는 유교의 관점입니다. 도가라면 이런 표현 안 써요. 하늘이 명한 걸 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가라면. 자, 갑니다. 가나 관점을 비교해보면 가는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면 자, 불교 핵심 사상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란 건 우리의 본질이란 건 비어있다라는 거야. 고정된 본질이란 건 없다. 오케이. 니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존중. 이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이에 비해 나는 하늘을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 원리 원천으로 보면 오케이. 하늘이 우리에게 도덕성을 부여했다. 본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하늘의 만물이 무위의 자연스러움. 여러분 무위의 자연스러움 뭡니까? 이건 뭐예요? 도가죠. 근데 나는 뭐야? 유교죠. 답 나왔네요. 자, 미음. 가나는 모두 자연 만물을 상이 서로 의존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 화해의 관계로 놓였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은 나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갑.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쾌고를 느끼며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삶의 주체. 자, 이런 거 잘 찾으셔야 돼요. 쾌고를 느낀다, 목표를 위해 행위한다, 삶의 주체. 누굽니까?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 레건이죠. 레건의 입장. 동물 중심주의 레건입니다. 자, 을 같은 경우 자연의 피조물이 이성을 갖지 않는다고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자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다룰 경우 고통에 대해 공감을 일으키는 우리의 소질이 약화되기. 우리의 도덕성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연적 소질, 공감의 소질이 약화되기. 이거 누구의 입장이야? 칸트죠, 칸트. 칸트.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병.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끝나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바로 누구다? 베이컨이죠. 베이컨. 그래서 자연을 알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삼아야 된다. 지식은 자연이 인간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 역시 인간 중심주의. 센 인간 중심주의죠. 베이컨. 자, 레건, 칸트, 베이컨 비교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은 이제 레건이고 을은 누구였죠? 칸트였죠? 그리고 병은 베이컨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레건, 칸트, 베이컨. 자, 기억. A.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자,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자, 갑은 동의해야 되고 칸트와 베이컨은 동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레건은 동물도 권리를 지녔다고 보는 거야. 동물도 뭐기 때문에?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부 동물,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도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다고 레건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칸트나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권리가 없다고 보겠죠. 그래서 칸트와 베이컨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억은 좋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자연 안에, 자, 니은은 레건은 상관없고요. 여기 칸트랑 베이컨만 보시면 돼요. 칸트는 예하고 베이컨은 아니요 하고. 자, 자연 안에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 아닙니까? 인간 중심주의자? 인간만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만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아라. 그럼 나머지 자연, 동물, 식물, 자연은 수단으로 당연히 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니은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칸트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시면 C, 칸트 입장에서 맞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능력을 소유하는가? 자,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능력, 어떤 실천 이성 이런 걸 소유하는가? 당연히 그렇겠죠. 칸트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자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능력을 소유하는가?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선지예요. 모두가. 우리가 배우는 모든 사상가들이 다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해요. 모두가 동의. 이거는 도덕적 주체라는 얘기야. 도덕적 주체.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이냐? 이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동물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랑이한테 살려주세요 한다고 호랑이가 살려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C 같은 경우는 칸트만 맞냐면 확인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 자, 리을은 베이컨의 입장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 여러분 자연 지배는 맞죠?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드는데 여러분 내재적은 스스로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가 가지는 가치를 이해하여. 그게 아니지. 자연을 우리가 지배하는 이유는 뭐야? 자연을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자연 스스로 가지는 가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연에 뭘 가치하는 거야? 도구적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베이컨 입장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무슨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도구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재적 가치라면 그 자연 스스로 지닌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표현할 때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갑 한번 보면 갑이 일단 누군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갑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우리 도덕성의 이론 매우 자연적 소질, 예를 들면 공감 뭐 이런 능력들을 약화시킨다는 거야.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동물 괴롭히는 건 나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인격을 위해서 동물 함부로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칸트가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죠. 자, 동물, 식물, 토양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 그것이 자연이다. 사슴이 참나무 외에 100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먹이 사슬의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 전체이다. 자연 전체는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동물, 식물, 토양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전체에 대해서 고려하고 자연 전체의 온전함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이게 누구죠?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병 보면 동식물은 고유한 선을 가는 실체이다. 자, 동물과 식물은 각기 나름의 좋음, 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 인격체들은, 합리적 인격체는 인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동식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해라. 동식물들은 다 나름의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다. 테일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생명 중심주의가 되겠죠. 칸트와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입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갑의 입장은 칸트였죠. 을의 입장은 레오폴드였고 병의 입장은 테일러였습니다. 가봅니다. 1번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 조건인가? 여러분 칸트가 동물의 이익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물의 이익 고려를 안 하죠. 동물이 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동물의 이익 고려를 합니까? 충분 조건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네. 칸트는 동물의 이익 고려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예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자, 그럼 나머지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 레오폴드는 동의하고 테일러는 아니어야 되는데 자,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니는가? 이거 생태 중심주의인 레오폴드 입장으로 적절하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자연 전체라고 하면 무생물도 포함하고 어떤 자연 전체, 생태계 전체를 말하는 건데 테일러는 생명체 하나하나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테일러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B에 들어가기 적절하네요. 다음 3번.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개별 생명체의 존속보다 중요한가? 자, 이거는 레오폴드만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오폴드는 전체론이에요. 전일론. 생태 중심자들은 자연 전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개별 생명체의 존속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판받아요?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랬죠. 4번. C. 무생물이라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그렇죠?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돌멩이나 강이나 바다나. 5번. 인간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갖는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